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이 또 피곤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난처한 질문이 왔어요. 이게 참, 이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저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뭐가 끝난다 그러면 저도 부담이 좀 적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되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생에 개입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뭐 고민을 좀 이렇게 저한테 공유하시면서 의견을 듣고자 희망하셨기 때문에, 네,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 저는 메일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벌써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 보이죠? 네, 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MFC라는 게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MFC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브라더 프린터기 모델 중에 MFC가 있나 그래요. 예. 좀 어이가 없는데, 요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OS에서 이제 데스크탑 O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네,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MFC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는 뭐 MS가 아주 뭐 전성기를 달리던 시점이었어서, 뭐 그때는 뭐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아주 각광을 받았었죠. 사용자도 많았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MFC의 위상은 어떤 걸까? 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는데,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벤트 드라이븐이에요. 근데 이벤트 드라이븐인데, 이벤트에 따라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FC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메시지 드라이븐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니까 뭐 이벤트 드라이븐이라는 훨씬 더 좀 추상화된 개념이 있는데, 뭐 말을 좀 바꾼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지간한 GUI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다 이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이벤트 드라이븐. 그래서 싱글 스레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네. 그런데 이 모델을 얘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뭔가 UI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은 그 구조가 싱글 스레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체가 싱글 스레딩으로 뭐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또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네, MFC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 안다고 뭐 자바스크립트 잘하게 되고 자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넘어가서요.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스텝이 이미 엉켰다 느낌이 딱 드는 게, 이게 이제 첫 줄부터 이래요. 원래 관심 있던 건 자바래. 예? 근데 C++ 기반, 그것도 코드가 잔뜩 하드 코딩 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뭐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CS 전공인 건지 그거를 명시를 안 하셨는데 전공인가 봐요. 맞다. 뭐 관련 학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그리고 나서 풀스택 웹개발 국비 지원 과정을 수료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좀 어긋났어. 근데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달러 적중했어. 뭐냐? 이게 돈이죠, 돈.
예, 이제 구직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넣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공장자동화, 기계제어 업체에서 연락을 했다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높아. 그 다음에 기숙사도 주고 밥도 준대. 그러면은 이거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는데? 아싸 따봉. 이래가지고, 따봉이란 말은 너무 옛날 말인가? 아무튼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취직을 덜렁 하신 거죠. 사실 이 정도 내용을 딱 보고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조속히, 아이고, 글자가 좀 조속히, 뭐해라? 그렇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구직할 때 많은 이제 구직자들이 겪는 어떤 이슈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바라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취업은 이제 글로 안 되고, 뭐 이제 다른 업체로 됐는데, 그게 이제 돈이 좀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관한 이슈가 뭐 바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도 제 의사는 퇴사를 권고해드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이게 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 갔더니 C++ 두 언어가 이게 동시에 혼용돼 가지고 사용된 응용 프로그램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하드코드로 돼 있고, 그걸 이제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PLC가 나오고, 이 PLC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이거를 MFC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어라는 것이 뭐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PC 같은 어떤 제어 기기가 있으면 얘가 생각하는 제어 장치 하드웨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뭐냐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여전히 RS232C 같은 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SB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뭐 그러면 아무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호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디자인해서 뭔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 뭐 그냥 입출력하는 코드 만들어주고 이게 다예요. 그거에 따른 피드백 봐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뭐 명령 같은 거 버튼으로 바꿔가지고 해주고,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바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이쪽 수준에서 그냥 이 PLC 기반의 이제 제어 체계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날아가는 명령어의 프로토콜이 조금씩 그때그때 바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잘해도 어지간히 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프로젝트 여러 번 하지만, A에서 B로, B에서 C로, 혹은 A에서 바로 C로 넘어갈 때 코드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70-80%가량은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깔아놓고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뭐가 이제 하드웨어가 바뀌면 조금 손을 봐주는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한 프로젝트에 개발자 1명 투입, 이렇게 맡아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회사는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우선은 재밌는 게 형상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이게 C++, 특히 MFC 쓰시는 어떤 환경에서 대단히 흔하게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1명씩 하니까. 그러니까 형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해서 비주얼 C 실행했다가 개발 끝났어. 그럼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소스 코드랑 뭐랑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개발하고 한 사람이 자기 PC에서 개발하는 게 전부이니 이 결과물이 이제 뭐 용량 얼마나 한다고, 그쵸? 그냥 압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날짜 붙여요. 오늘 몇 년 몇 월자 뭐 어쩌고 해갖고 그 이름 파일만 쓴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거나 하는 게 이제 백업의 일반적 형태예요. 그나마도 조금 신경 쓰면은 이제 그거를 배치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로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이 결론은
이게 형상 관리라는 것을 1인이 할 때는 생각보다 잘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깃 쓰는 거를 이렇게 깃이나 뭐 서버전이나 뭐나 형상 관리 도구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 도구를 이렇게 맨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제가 저장하는 파일 자체를 아예 클라우드에 놔두거든요. 그럼 걔가 알아서 그냥 백업되고 뭐 되고 다 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형상 관리를. 예, 거기 이제 원드라이브 폴더 열어보면은 날짜별 백업이 막 버전별로 다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봐야 돼요. 이 형상 관리를 한다라고 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단 규모가 좀 있는 경우에 좀 저렇게 하게 돼요.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MFC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업무 특성에 대해서 얘기 또 좀 하신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부장급 인사가 새로 오시고 다른 신입분도 오셨는데 CS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6개월 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시기에도 기초가 부족할 정도면 도대체 뭘 얼마나 모르시는 분들이신지 참 모르겠는데, 그리고 코드 리팩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말씀을, 어쨌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 자바 진영에 계시든 뭐든 어느 진영이든 어느 계열이든 이제 OOP 쪽에서 어떤 그 설계 파트나 디자인 패턴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 리팩토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이게 이제 리팩토링이 중요한 이유는 뭐 나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클린 코드를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좋고 장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야. 이걸 계속 앞으로도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장기 서비스를 고민하지 않는 쪽에서는 리팩토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다. 그리고 업무 특성 보니까 PLC 개발자 우대하시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 특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너 공부 좀 해라고 요구는 하고, 근데 정작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당연하다. 그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잘 못해요. 네, 그분들이 C 배워가지고 C++ 배우고 자료구조 배우고 MFC 배워서 그거 코드 프로젝트 하나 여는데 공부를 얼마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PLC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이게 책 한 권 덜렁 읽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PLC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인터페이싱 하는 부분에서 일부만 좀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PLC 공부하는 게 조금 빨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PLC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나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제 OOP 개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인베디드식 배포를 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데, 여기 안 썼습니다만 출장비는 별도로 안 준다고 하네요. 그만둘 이유가 많이 충분해진 것 같습니다. 자, PLC 개발자하고 MFC 개발자 간 대우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죠. 자,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왜 거기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하고 어떤 이걸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내가 자바 계열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자바 진영의 어떤 내가 공부한 쪽,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굳이 가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쪽에 맞는 업체로 가셨어야 됐는데 가시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결론은 뭐 이건 뭐냐면 이걸로 설명이 돼요. 후회. 네. 그리고 글쎄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계, 리팩토링, 코딩 컨벤션, 이걸 논하기에는 6개월 국비 지원 수료,
네, 이거를 또 아닌, 네네네, C++ 계열 개발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키텍처 설계요? 이거는 해당 분야 그래도 한 7, 8년 이상 경력은 있어야 뭐 이걸로 내요. 네,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뭐에 대한 그 업무 이해도도 필요한데 이건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는 좀 공부하고 같이 동료랑 얘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지금 글로 간 거냐?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거꾸로 좀 되물고 싶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대우 그러면 차별 안 하고 좀 잘해줬으면 거기 지금 다니는 회사 후회 없이 잘 다닐 생각이셨던 건가요? 이거는 지금 조금 아니랬다. 예, 조금 따끔하시겠습니다만 그냥 직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퇴사하시라고. 6개월 다녀봤잖아요. 아, 그 동네 어떻구나 대충 알았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MFC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드웨어 제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커널 드라이버는 안 만들어도 돼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터페이스가 뭐 심플하게 진짜 그냥 RS 인터페이스 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그냥 비동기 파일 입출력 정도만 잘 하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IO 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진짜 그 BTR 그 제어 순서 있잖아요. 그 프로토콜만 포맷만 자꾸 바꿔주면 하면 되니까 할 게 없을걸요? 그러니 남은 거는 퇴사하셔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럼 이제라도 다시 어디로 가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계 뭐 이런 리팩토링 이런 얘기 하시는데, 리팩토링은 어느 업체를 가셔야 이제 이걸 논할 수가 있냐면, 일단 SI 업체에서는 리팩토링을 논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따지는 거는 납기 준수입니다. 납기. 그래서 기능이 되느냐인 거고, 그 납기에서 문제가 안 나면 돼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걸 논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코딩 컨벤션 같은 거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파트장이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야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아키텍처 설계요? 글쎄요. 프로젝트를 뭘 얼마나 큰 걸 해야 아키텍처를 논할 만한 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방향이 안 맞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 SI 업체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나서 얘기를 정말 해보든지 해봐야 될 판인데, 왜냐하면 도대체 왜 이랬는지 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생기니까. 근데 하여튼 좀 메일만 갖고 제 답변을 드려보자면, 아무튼 그렇다. 일단 퇴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SI 업체라도 갈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 고생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네카라 쿠베를 논하시든 어떤 서비스 업체 같은 데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바 계열 이직이라 하면 이제 자바 백엔드 개발자일 것 같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그걸 처음부터 바랬다면은 조금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MFC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은,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MFC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교육센터가. 일단 이 교육센터가 없는 건 아닌데, 어디 있냐면은 저기 멀티 캠퍼스 한 군데 있을 거야. 아마 그것도 그나마 잘 열리나 모르겠는데, 이 교육센터 MFC 교육을 제가 멀티 캠퍼스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제가 이 교육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왔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아니면 뭐 LIG 넥슨 이런 데서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 나 미사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어떤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요. 미사일 부품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간단한 제어를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UI 짜가지고 버튼 몇 개 달아가지고 뭐 누르면 어떤 신호 가고 뭐 누르면 어떤 신호 가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 정도 간단하게 보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 정도 하시거나 간단한 이제 제어 체계에 대한 GUI가 있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도를 만들 때 나쁘지 않거든요. 윈도우 운영체제를 활용하는 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센터 오시는 분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진짜 오래된 이제 뭐 네, 철도 쪽에서 오실 분도 계셨는데 옛날에 그 뭐 신호 제어 체계 뭐 때문에 하신다 그러신 경우도 있었고. 자, 아무튼 오래된 기술입니다. 네, 이거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해서 취업이 이직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을 제가 자꾸 퇴사 얘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이직 문제예요. 그러니까 MFC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 회사랑 여기서 한 3년 있다가 나 이제 이직해야지 결별.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게 되겠어요? MFC 저 3년 했어요. 그럼 그 스펙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한 유사 분야에 가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해당 분야로 갈 생각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본인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쪽 분야 해보니까 그래도 재밌던데 이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보다 보니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느낌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분야로 다시 이직을 한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인력을 가장 많이 뽑는 이런 쪽이 어딜까? 네, 압도적으로 자바입니다. 압도적으로 자바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지금 본인도 지금 돈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냥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막 죽기 살기로 나는 지금 MFC를 너무 사랑해요. CC++ 계열을 공부해서 뭐를 할 거고 이런 지금 막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이직 용이. 일단 이직이 용이한 분야.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뽑는 분야. 그리고 돈도 좀 잘 주는 분야. 그럼 남은 건 정해졌어요. 예, 자바 백엔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자바 백엔드 개발자하고 MFC 한 개발자하고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벌까? 예를 들면 해당 분야를 똑같이 10년 정도 일했다고 했을 때 애매합니다. 이거 진짜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예, 그럴 만큼 이게 그 CC++ 계열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그에 반해서 글쎄요, 자바 계열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자바 계열은 뭐가 좀 이직의 폭이,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 CC++은 폭이 너무 좁아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본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즉 2, 3년 후에 이직을 고려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제 겨우 6개월 됐잖아요. 이제 겨우 6개월 됐다. 그러니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디서 약간 좀 제 생각에는 기술 환상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술 환상이랄까?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이제 아키텍처 뭐 이런 말 나오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아, 별거 없어요, 그거. 네, 별거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리팩토링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실 그 리팩토링 공부해보면 그 디자인 패턴 나오고, 뭐 클린 코드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물론 그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거기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게 정말로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째 그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좀 긍정의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시간이 아직 있고요.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그러니까 상황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본인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 분야로 빨리 지금 방향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영상은 아마도 2024년에 인사드리게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